첫 번째 사건은, 자, 사건 번호가 2021 타경 7162. 제주도 거예요. 제주도 걸 초창기에 좀 많이 했었는데, 좀 괜찮아 보이는 게 있길래, 또 소액으로 좀 투자하기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이니까, 오피스텔은, 취득세는 뭐 주택으로 안 보니까 4.6%에다가, 법무비까지 하면 대략 취득세는 5% 생각하고, 그리고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안 잡히려면은 전입신고 안 돼 있고, 아니면은, 뭐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시던가 그런 식으로 해도 되니까 약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오피스텔이죠. 자, 건물 면적은 7.22평. 사실 오피스텔은 그렇게 뭐 면적이 넓지가 않아요. 좀 작은 게 상당히 많고, 근데 뭐 스리룸이라든지 대형 오피스텔도 있죠. 주거용으로 나온 것들.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요거는 7평짜리고요. 뭐 매각 물건은 건물 전부, 토지 전부니까 낙찰 받으면 온전하게 취득하는 거고, 그 사건 접수는 재작년이에요. 21년도고, 소유자가 장땡땡, 채무자 장땡땡, 채권자가 땡땡땡땡이고, 경매 구분은 임의경매. 자, 경매 구분에는 세 가지가 있죠. 임의경매, 강제경매, 형식적 경매가 있죠. 이제 외우시겠죠. 이세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 감정가는 1억 3,900이 나왔는데, 이 감정가는 채권자가 경매 신청한 이때쯤에 시세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아파트는 그렇게 보죠, 우리가 봤던 게. 근데 오피스텔은 뭐 예전에 오피스텔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좀 시세 조사는 좀 더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아파트 보던 식으로 21년도 10월쯤에 감정평가를 했을 테니까 감정평가가 이쯤에 거래 사례로 했겠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오피스텔은 아무래도 세대수가 작기도 하고 거래가 이제 정상적인 거래도 있겠지만은 혹시 비정상적인 거래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시세는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저가는 유찰 2번 돼가지고 6,800만 원대예요. 제주달빛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딱 제주도 거 오늘 오랜만에 가져왔는데 달빛님 오셨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뭐 한 달 넘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이 물건은 6,800만 원이니까 보통 이제 오피스텔 대출은 한 80% 정도 나오니까 보통은, 물론 너무 소액이면 나오기 힘들 수가 있어요. 갈색머리 찬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주달빛님이 방탈됐어요 라고 하셨는데, 방탈이 뭐죠? 방탈출인가? 잠시만요. 그리고 최저가가 낮으니까 사실 우리가 좀 소액으로 접근해보기 좋지 않나. 그러니까 쉽게 계산했을 때 17,000만 원 입찰 들어간다 그러면은 한 20%에다가 취득록세랑 플러스 약간의 비용이 필요하겠죠. 20%면은 한 1,400, 그러니까 2,000 안쪽으로 약간 투자할 수 있는, 내 보유 자금이 한 2,000 안쪽으로 있으면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물건 같아서 가져왔고, 사진을 보면은 그리고 또 제주시인데, 제주도에는 제주시가 있고 서귀포시가 있죠. 근데 감귤은 서귀포시가 맛있고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주시에 있는 게 좀 더 이제 부동산은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선호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공항도 가깝고 그러니까. 자, 요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인데 사진을 봤을 때는 사실 상가들은 좀 많이 공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피스텔은 공실이 많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죠, 일단은. 근데 요렇게 도로 바로 앞에 있는 거고, 어디 보자. 이렇게 문짝 보니까 되게 깔끔하죠, 외관도. 지은 지가, 보존 등기한 지가 18년도에 보존 등기가 됐고요. 그리고 등기사항 보시면은, 우리 권리분석은 우리가 낙찰 받았을 때 인수하는 게 있냐 없냐 요걸 보는 건데, 등기사항에 인수하는 게 있냐 없냐 보고, 그리고 점유자 임차인의 권리를 인수하냐 안 하냐 이렇게 보는 거죠. 도레미님이 경매 공부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말씀하셨는데, 일단 사실 경매 공부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경매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용어가 좀 낯설고 이런데 계속 접하다 보면은 용어가 좀 익숙해지고요. 그리고 경매 책 중에서 되게 영웅담이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괜찮긴 한데 그런 것보다 약간 권리가 권리 분석에 대한 거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약간 법적인 것도 다뤄주는 또 쉽게 나와 있는 그런 책 하나 보시고 저희 방송 보시면은 그냥 뭐 사실은 학원 안 다녀도 되죠. 근데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하는 강의로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되고 시리님이 방송이 안 보이는데 저만 그런가요? 말씀하시는데 방송 잘 보이거든요. 시리님 한번 다시 나갔다 들어와 보시면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흥나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셨네요. 방송 잘 보이고 있어요. 다 잘 보이시죠? 왜 안 보인다고 하실까? 잠시만요. 제 핸드폰 한번 켜볼게요. 시리님이 보이셔야 되는데 광고가 엄청 나오네요. 자, 일단 하던 얘기 돌아가서 등기상 일단 권리 분석의 첫 번째는 등기상에 인수하는 게 있냐 없냐 요걸 보고 두 번째는 점유자를 이제 권리를 보는 거고요. 그럼 이제 등기상에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경매 물건들은 등기상에 문제가 대부분 없어요. 근데 간혹 이제 좀 문제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캐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거죠.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공부를 엄청 많이 하지 않아도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경매 신청 채권자가 이 전세권 설정한 분이에요. 전세권은 임차권이 등기된 거죠. 등기돼 있는 건데 보통 전세권 설정하는 이유는 이렇게 여기처럼 법인이 임차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전입을 못해. 계약자는 나야. 나고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거기 사시고 난 전입할 여건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집에 전입이 돼 있고 비과세를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면 전세권을 설정하기도 하죠. 요거는 이제 법인이 전세권을 설정한 거예요. 법인이 사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을 위한 거죠. 그냥 사람들. 그러니까 법인은 원래 전입신고가 안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전입신고할 수 있는 법인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보통의 법인은 안 되죠. 그래서 전세권을 설정한 거고 전세권을 봤을 때 중요한 게 그 9,500만 원 들어가셨는데 임차권은 만약 대항력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를 했을 경우에 미배당금은 낙찰자 인수하는데 전세권은 이렇게 경매 신청을 했거나 아니면은 배당 요구를 하면은 9,500만 원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분이 한 5천만 원밖에 못 받았어. 그럼 나머지 4,500원 저희가 무조건 인수 안 해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전세권은. 여기서 말소기준 권리를 찾아봐야 되는데 말소기준 권리는 전세권이 돼요. 전세권이 경매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하고 물론 전부에 설정된 거 하면은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그 아래로는 다 소멸입니다. 뭐 압류 하나 있는데 대전 세무서장 있는데 얘도 소멸이고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지 않는 이상은 세금도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러면은 요 말소기준 권리 아래는 다 소멸이고 인수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점유자를 보면은 점유자가 없다고 나오죠. 근데 여기 전세권 설정한 뭐 직원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봅시다. 그러면은 경매 신청이 들어가면은 법원에서는 현황조사랑 감정평가 송달을 하죠. 그 중에서 이제 현황조사한 걸 보는 거예요. 보면은 점유자를 볼 수 있으니까 법원에서 조사 나갔는데 초인종 누르고 노크했는데 인기척이 없었대요. 폐문으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가 없었고요. 21년도 10월 달에는 세대열람 내역을 떼보니까 세대주가 없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현관문에 별자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넣어 두었고요. 두 번째로 11월 달에 갔었는데 임기척이 또 없었고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에도 임차인이 없고 오피스텔은 건강의 최고님 건호쌤 강의 가고 싶은데 시간이 맞질 않아 못 가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입찰해 보셔도 돼요. 우리 슈퍼스타님이 그러고 계시죠. 네. 고기처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셨네요.
제 오피스텔은 사실 세대 열람도 해보고 상가 건물 임대차도 조사를 해봐요. 왜냐면 오피스텔에 주거용으로 쓸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업무용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법원 조사를 하니까 둘 다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다만 우리는 명도를 하려면은 사실 여기 전세권자 한국가스기술공사를 좀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해봐야겠죠. 아마 여기가 사용하고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추정이 되니까요. 일단은 임차인도 그럼 인수하는 건 없어요. 없으면은 사실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이 물건이 이제 평범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이 부동산 경매를 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근데 잠시만요. 웅웅거린 것 같아서 선풍기를 죄송합니다. 선풍기가 좀 크게 들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저랑한 같이 하면서 뭐 같이 보고도 있지만은 이 부동산 가치에 대한 거를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뭐 상가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가치를 어떻게 올릴까, 이런 것도. 상가 같은 경우는 낙찰 받아서 약간 저평가되어 있거나 아니면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은 요걸 어떻게 상권을 활성화 시킬까, 아니면은 장사가 잘 되는 이런 걸로 만들어 볼까 하는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시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오피스텔도 사실은 한번 위치를 보실게요. 위치 보시면은 여기 다울지도도 같이 보고, 이 다울지도는 개발 정보를 보기 편해서 같이 보는 거죠, 가끔씩. 자, 여기입니다. 여기고 제주도니까 제주시에서 한번 크게 잠깐 볼게요. 이쪽이네요. 제주공항이 있고 국제공항이 있고, 그리고 이쪽이 이호태우 그 말동상인가 그거 있는 데 있고, 그리고 이 옆쪽 이쪽이 에어월 쪽 아닌가? 좀 가면은 에어릅이죠. 에어릅이고 여기가 에어릅이니까 여기인데 앞에서 제가 딱 봤을 때는 이 앞에 바다가 보이잖아요. 바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임장 가서 바다가 보이는 호수면은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요 물건인데, 요쪽쯤에 있는, 만약에 저희가 층수가 지금 낮긴 한데 3층이죠. 1, 2, 3이어도 앞에 마킹인 게 없으니까 바다가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사실 바다 보인다, 제주도다 하면은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게스트하우스가 아니고 에어비앤비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시고, 잘 꾸며놓으면 에어비앤비도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임대사업자를 낸 다음에 에어비앤비를 꾸며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에어비앤비가 원래는 뭐 이제 약간 조금 더 합법적으로 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현재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조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전면부가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은 임장 갔을 때 좀 더 요거를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또 있지 않나. 약간 사업적으로 하는 거죠. 사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물론 여기가 좀 이제 필요해서 아니면은 뭐 자주 제주도에 가서 내가 쓸래 이런 분도 사실 할 수가 있을 테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에어비앤비도 괜찮을 것 같다. 바다도 보이고 가깝고, 그리고 물건도 거의 신축이고요. 준신축이고, 그러니까 좀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 상가들이 완전 안 차지 않았어요. 편의점도 있고, 여기 뭐 차다림, 찻집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약국이 있네요. 근처에 병원이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 병원이 있네요. 요런 물건이고, 그럼 우리가 요거를 한번 시세를 한번 볼까요? 시세를 보고 한번 입찰가 산정표에 넣어볼게요. 시리님이 시작 전이라 그랬나봐요. 이게 좀 약간 버퍼링이 있더라고요. 유튜브가 자체가 조금 버퍼링이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안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입찰가 산정표 넣어볼 건데, 일단은 여기가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를 대략적으로 짐작을 해봐야죠. 그러면 딱 보면은 뭐가 없습니다. 예. 매물도 한 개도 없고 세대수는 157세대고요. 매물도 한 개도 없고 전월세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면적이 등기 면적이 23.88이니까 전용 면적이죠. 23.88 찾으면은 23.87 요거겠네요. 23.87이고 23.88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원룸인데 실거래가가 있을까요? 실거래가가 올해 있네요. 1억 500. 1억 500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 시세는 사례가 많이 없으니까 요거를 짐작은 이제 참고는 하는데 사실 임장 가보셔야 돼요. 가보시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비앤비를 해본다고 가정했을 때 그 수익률을 예상 수익률을 계산해 보셔가지고 따져보는 거죠. 따져봐가지고 괜찮다 싶으면은 들어가셔야 되는데 일단 1억 500이 있으니까 6층이긴 하니까 우리도 한 1억 아이고 어딨어 현재 매도할 수 있는 금액을 대략 1억 500으로 볼게요. 보면은 보고 물론 층수가 더 높은 게 좀 더 좋아 볼 수 있는데 좀 더 쳐줄 수도 있는데 일단은 1억 500을 보고 그리고 감정가는 1억 3,900 나왔네요. 1억 3,900 1억 3,900 근데 최저가가 6,800만원대예요 6,800만원대면은 아까 말한 7천만원 써볼까요? 7천만원 써보면은 일단은 감정가의 50%긴 한데 대출은 80% 잡아볼게요. 오피스텔이니까 80% 잡고 80%로 잡고 그리고 요새 대출 금리가 사실은 4%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것도 잠깐만 보면은 채널에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이 대출 정보를 올려놨는데 보면 좀 작아서 이번 건 잘 안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뭐 4.6%, 4.2% 담보 대출을 했을 때 물론 근데 부수거래가 좀 있어요. 부수거래가 많은 데가 있고 부수거래가 없는 데는 뭐 보험사 같은 데는 부수거래가 없는 게 있는데 4.3% 막 이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금리가 좀 떨어진 게 있다. 좀 낮은 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4.5% 잡고 하면은 월 이자가 21만 원이고 그리고 취득록세는 4.6% 나오겠죠. 4.6% 잡고 그리고 명도 비용은 여기까지 안 들겠죠. 명도 비용은 원룸인데 한 70만 원 잡고 법무 비용은 좀 잡아줘야 되나? 그래 70만 원 잡고 필요한 현금이 한 1,800만 원대 1,800만 원대밖에 안 필요해요. 소액으로 투자하기 괜찮죠. 괜찮은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아까 봤을 때 전세가 있을까요? 전세 8천만 원이네요. 전세로 주면은 뭐 플러스피 되네요. 플러스피가 되고 그리고 월세를 준다 했을 때 200에 50만 원. 200에 50만 원이면은 200만 원 해서 되죠. 그럼 1,600만 원대 투자해서 한 30만 원 좀 안 되게 남는 29만 원 정도 매달 남아요. 요렇게 우리 아파트 하는 것처럼 접근해도 이거는 좀 수익이 나죠. 사실 근데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해도 좋은데 임장 가셔가지고 에어비앤비가 될 것 같다 싶으면은 에어비앤비 사업적으로 접근해 봐서도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면은 제주시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감정가는 1억 3,900인데 현재 뭐 거래 사례가 한 1억 500짜리가 있으니까 이거는 조사를 해 보셔야 되는 거고 1억 500이 맞다고 가정했을 때 7천만 원에 들어가면은 전세 주면은 전세 8천만 원 나간 사례가 있으니까 플러스 피가 되고 월세 주면은 200에 50만 원이니까 한 29만 원 정도 남아요. 이자 내고도
그렇지.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 경매에서는 인수하는 거 없습니다. 등기상 인수하는 게 없고, 임차인도, 인수를 하지 않아요. 근데 좀 더 사업적으로 접근해보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택이 있으신 분들 많으니까, 그러면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에어비앤비를 돌리게. 사실 그렇게 하면 뭐, 또 임차인을 구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제주가 좀 멀긴 하지만은 우리 제주달빛님은 근처에 사시니까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 요런 물건이었습니다. 다음 물건 볼게요.